노다지 썰전, LNG선 본행제 분야의 절대 강자죠. 동성화인텍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오늘 시작합니다. 2025년 현재 수주 잔고가 2조 원이 훌쩍 넘고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창사 일의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저희가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동성화인텍은 이 AI 시대가 불러온 전력 수요 폭증, 그리고 또 강화되는 친환경 규제라는 순풍을 타고 지금의 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일까요? 아니면 정점을 찍은 신조성과와 곳곳에 숨을 리스크 때문에 이제는 고점에 다다랐다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저는 동성화인텍의 그 독보적인 기술적 해자, 또 시장 지배력, 이런 거대한 산업의 흐름을 볼 때 이 성장세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그 화려한 실적 이면에 가려진 몇 가지 좀 불안한 요소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비어있는 올해 수주 현황이라든지 또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환율 변수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장밋빛 기대와는 어쩌면 다를 수 있는 이 중국 시장의 현실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요. 지금은 축배를 들기보다는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신중론을 펼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왜 제가 이 기업의 미래를 이렇게 낙관하는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성화인텍의 핵심은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기술력,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프랑스 GTT사의 두 가지 핵심 LNG 화물참 기술, 그러니까 그 탱크 모양에 맞춰서 유연하게 시공하는 멤브레인 방식하고요. 또 견고한 표중 패널을 조립하는 마크3 방식, 이 두 가지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이거든요. 조선소마다 또 선주마다 선호하는 기술이 다 다른데 동성화인텍은 어떤 까다로운 요구에도 완벽하게 맞춤 대응이 가능한 거죠. 특히나 고부가 가치 제품인 마크3 플러스 타입은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면서 이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해자는 곧바로 아주 막강한 가격 협상력으로 이어집니다. 실적은 이런 강점을 그대로 보여주죠.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무려 2조 2천억 원입니다. 앞으로 한 2, 3년간의 먹거리는 이미 창고에 가득 쌓아뒀다는 의미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북미를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정말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전력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고, 또 국제 해사기구의 환경 규제는 LNG 선박으로의 전환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만나서 2026년부터 LNG 운반선 발주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동성화인텍의 수주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죠. 그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강점이 과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시경제 변수 앞에서도 유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그 수주 현황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올해 신규 수주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의 공시 기준 차이 때문에 선주 미확정 계약분이 집계되지 않았다는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공식적인 숫자로 말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2021년부터 가파르게 치솟던 신조선가 역시 최근에 상승세가 꺾이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쩌면 피크아웃의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수익성의 기반이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회사 스스로도 현재의 높은 마진율에 대해서 환율만 유지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요. 이건 사실상 우리 수익이 우리 손 밖에 있는 그 환율에 크게 좌우된다는 취약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실제로 주 원자재인 SBI 가격은 이미 3년간 41달러에서 47달러로 오른 상태로 고정돼서 원가 부담도 커졌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이라는 성장 동력의 불확실성입니다. 모두가 기회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현재 중국향 매출은 거의 전무합니다. 중국은 이미 자국 내에 연간 12척에서 15척 분량의 본행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 장벽을 뚫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지적들에 대해서 제가 다른 관점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주 공백에 대한 우려 말입니다. 공식 수주가 없다는 것은 사실 공시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뭐랄까 착시 현상에 가깝습니다. 아직 선주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조선소와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3,200억 원의 물량이 있거든요. 이걸 포함하면 실질적인 올해 수주액은 경쟁사와 비슷한 7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사실상 확정된 수주라고 봐야 하는 거죠. 하지만 과거의 수주 잔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파이입니다. 2026년에 92척, 2027년에 81척의 LNG선 신규 발주가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동성화인텍인데 이 엄청난 물량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수주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선주 미확정 계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직 최종 구매자가 정해지지 않은 리스크가 남아있는 계약입니다. 이걸 100% 확정된 수주로 보고 실적을 낙관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발주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전망에 가장 신뢰할 만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현재 AI 붐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된 예측은 아닐까요? 지금 미국발 LNG 프로젝트들이 구체적인 대규모 입찰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논의만 무성할 뿐이죠.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거나 또 금리 부담으로 대규모 투자가 지연된다면 그 장밋빛 전망은 그야말로 신기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규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주의 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판가 협상력과 이익률이죠. 이 부분이야말로 동성화인텍의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지금 조선업계 상황은 마치 2021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배를 만들 도크는 한정되어 있는데 LNG선을 만들어달라는 수요는 폭발하니까 부품을 공급하는 동성화인텍 같은 기업들이 슈퍼 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공급자 우위 시장 속에서 동성화인텍은 이미 5%의 판가 인상을 관철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인상된 가격이 대부분의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사들의 도크가 2028년 물량까지 꽉 차 있는 한 이 구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추가적인 가격 인상 여력도 충분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변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상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동성화인텍의 매출 구조를 보면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사 한 곳이 매출의 54%, 다른 한 곳의 4%를 차지합니다. 고객사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역으로 이들의 원가 절감 압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선사들도 결국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앞서 말씀드린 환율입니다. 현재의 두 자릿수 마진은 상당 부분 높은 원달러 환율 덕분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국 금리 인하 등으로 환율이 지금과 다른 방향, 즉 하락세로 돌아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높은 마진은 순식간에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화인텍의 기술력이나 협상력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그야말로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인 거죠. 환율 리스크는 분명히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그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을 성장 기회가 바로 중국 시장에 있다고 봅니다.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대목을 정말 흥미롭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중국을 리스크라고 말할 때 저는 오히려 여기서 누구도 보지 못하는 기회를 봅니다. 중국이 고부가가치 LNG선인 마크3 타입을 건조한 경험, 즉 레퍼런스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처음 건조를 시작했는데 통상 1년 반에서 2년이면 만드는 배를 건조 기간만 4년으로 잡았을 정도예요. 기술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중국의 기술 격차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할 기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고부가가치의 기술 컨설팅이나 라이선스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배를 빨리 그리고 제대로 만들고 싶어하는 중국 조선소에게 동성화인텍은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 필수적인 기술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곧 시장 진입을 보장하지는 않거든요. 중국은 자국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은 물론이고 비관세 장벽과 같은 온갖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나라입니다. 동성화인텍이 기술력을 앞세워서 진입하려고 할 때 중국 정부가 자국 본행제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가 수주를 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LNG를 연료로 쓰는 추진선이나 해상에서 LNG를 기화시켜서 육상으로 공급하는 FSRU, 즉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 같은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들 신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합니다. 회사의 핵심 사업은 여전히 LNG 운반선 본행제이며 전체 매출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이 흔들릴 때 이 신사업들이 과연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동성화인텍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해자라는 아주 견고한 성을 쌓고 그 아래서 확고한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AI와 친환경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만들어낸 이 LNG 시장의 구조적 성장 속에서 강력한 판가 협상력을 무기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또 모두가 두려워하는 중국 시장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개척하면서 현재의 성장세를 이어갈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외부 변수의 파도보다 이 기업이 가진 기술력이라는 엔진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저는 동성화인텍의 뛰어난 기술력과 현재의 견조한 실적은 분명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실적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율이라는 외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점을 찍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수주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대와 현실이 다를 수 있는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또한 짙습니다. 지금의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보다 보수적이고 신중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동성화인테크의 미래는 이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는 도치, 글로벌 경기 변동성과 치열한 시장 경쟁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어 순항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된 낙관론과 신중론의 여러 근거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동성화인텍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시는데 깊이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